예. 자, 다시 목요일 됐고요. 원래는 목요일이 정봉주 의원 방송하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목요일 자꾸 일정을 만들어요. 뭐 내일은 어디 가신다면서요? 예. 어디 가시는데 알려줄 수 있나요? 그냥 멀리 떠납니다. 다 미치겠네. 떠나시면 안 돼. 아.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금요일 방송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유연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예. 뭐 할 수 있으면 뭐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 자,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봉주 TV, 아니, 정봉주 의원 방송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 다음 주는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하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에 눈 온답니다. 아, 광주 가고 싶다 진짜. 우리 고향 가면은요. 이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고향 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고향이 싫으신가요? 아니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아. 아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예. 그 어렸을 때 그 맞아. 유년기에 살았던 그 기억들이 진짜 제일 가보고 싶은 게 저도 느낌은 비슷할 거예요. 저도 이제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아, 변두리. 예, 서울 변두리 태릉 쪽에 살았기 말만 때문에. 서울. 그렇죠. 예. 자, 광주 내려가도 가보고 싶은 걸 못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충장로. 아, 충장로 금남로 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네. 그래요. 옛날에 그 도청 앞에. 아유. 우린 그로부터 그 도청을 보면서 20대 청춘을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통째로 5.18 진상규명이었어요. 예. 2010년대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이었고 예. 2020년대에는 12구 참사 진상규명이 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정진상 진상규명이고. 그러네. 그건 지인상규명이고요. 지인상. 자,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회차가 광땡이네요. 광땡. 혹시 좀 이렇게 좀 쪼아보셨어요? 이렇게? 그거 저가 고등학교 때 선수였었어요. 아, 진짜요? 예. 광땡 잡아본 적은 있어요? 광땡 잡게 만듭니다. 아 진짜 기계 잠깐만요. 선수였다니까요. 칼 어딨어 칼? 손모가지를. 예. 제가 고3 때 이제 무기정학을 막아요. 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뭐 면도칼 좀 씹으셨나요? 아, 그걸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수도권은 조금 또 세게 이제 이렇게 어쨌든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계속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날마다 와서 한 번 반성문을 쓰고 가요. 그 반성문 쓰면 그거 이제 끝나거나 애들 땡땡 쳐갖고 나오라고 같이 놀잖아요. 그 학교 근처에서. 그럴 때 이제 그 동네, 그 옆 동네 조폭 형들을 만나요. 근데 이 조폭 형들이 이상한 조폭 형들이야. 그 타짜들. 아, 친구를 잘못 써였구만. 형들이죠, 형들. 그러니까 그때는 형들이어봐야 20대 초중반. 그게 친구죠, 뭐. 예. 근데 그 형들이 섰다와 도리직구땡 기계들이야. 거기서 배우셨다 이거죠. 배웠죠. 배워서 광땡을 만든다고. 만들죠. 근데 그것도 38 광땡을. 섰다든 그 도리직구땡이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20장 갖고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다 빼고 알짜배기 20장만 갖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뭐 하냐면 20장을 20번 치는 훈련을 해요. 화투를 20번 한 장씩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20장을 20번 치면 한 장씩 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댓글창에 어떤 인생을 사신 건가요? 라고 웬즈데이님께서. 아, 근데 남자들이 뭐 특별히 뭐 불량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럼요. 우리 때는 그 고스톱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다 알죠, 그거는. 근데 지금 38 광땡은 고스톱이 아니고 두 장복이잖아요. 섰다. 쪼이. 쫀다 그래서 쪼이라 그러잖아요. 네. 도리직구땡은 5장 갖고, 10을 만드는 거, 10과 20을 만드는 거. 아유, 추억이 새록새록.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옛날에 시골에는요. 예.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예. 농번기, 농한기라서. 윤 놓잖아요. 구슬치기하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예. 이거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싸움 나고 불화 예. 생기고 어떤 경우는 집안 재산 다 털어먹고. 그때 어르신들이 하던 거는요. 그 쪼이 섰다 이런 거 안 하고 나이롱뽕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나이롱뽕은 뭐래요?
그거보다 이제 진짜 골 때리는 게 월남뽕이 있거든요. 네. 월남뽕은 무식해요 그냥. 네. 2장씩 주고 높은 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스톱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섰다라는 거죠. 아니 섰단 쪼이는 맛이라도 있잖아요. 나이롱뽕 월남뽕은요 2장 줘 까. 이게 그냥 무조건 먹는 거야. 뭐 쪼이고 나 가고 없어 돈 딱 묻고 제일 많이 난 사람 먹고 승질 급하니까. 그럼 의원님 어렸을 때 민화토는 쳐보셨어요? 미나토 쳤죠. 예. 재미없지 근데. 재미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곧 머지않은 시점에 오징어 게임에 나올 게임의 일종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예. 화투가 화투도 나오죠 이제 그중에. 왜냐하면 그 홀짝도 나왔으니까. 봄잡기도 나왔고. 알겠습니다. 아이 재밌어. 뭐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간다. 예. 좋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싸 나이롱뽕. 자, 이 방송은요. 금요일 날은 정봉주 TV로 송출이 되고요. 예. 오늘은 정봉주 TV 또 방송이 있죠. 우리 시사 방송 끝나고 나면 7시에. 예. 그럼 링크 좀 빨리 주세요. 55분에 딱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링크를 빨리 주셔야지. 예. 10분 전에 걸어 놓으세요. 그래요? 10분 전에 50 분에? 걸어놔야 이게 건너가게 해드리지. 50분에 미리 걸어놔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채널. 그래가지고 새날에서 왔어요가 쫙 올라가. 네, 그리고 새날에서 왔어요. 그럼 자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 JYP하고 남영열차가 이거 해요. 네, 격하게 환영합니다. 볼 때마다 흐뭇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외전에서 우리가 새날을 격하게 홍보하고 왔죠. 그래서 동영상 준비했어요. 아,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야, 참 잘해 우리 세프나님 뭐. 디스가이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안 뵀더니 더 젊으셨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건너뛰었는데 무척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MBC 예. 시스터 브로드캐스팅이 어딘 줄 아시죠? 어디입니까? 자매방. 새날이라고 있어요. 자매, 심리적 자매. 거기에서 우리 MBC 외전 안 자, 하니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쓸쓸하다. 그건, 예.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쓸쓸하다. 그리고 여기서 예. 무슨 얘기 하는지를 예. 보는 게 참 즐거운 낙이었었는데 예. 일주일 안 하니까 좀 그래 실제 그랬어요.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예. 괜히 자를 뻔했네요. 왜냐하면 네, 그런 더 하십시오, 거고 그거니. 지금 네. MBC 유튜브 요 내용은 다 단한. 복잡 다단한 방정식이 예. 다 난도 됩니다. 어지럽고 막 복잡해요. 어지럽고. 예.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예. 여기서 다 얘기하기보다는 내일 오후 3시 목요일 오후 3시 새날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왜냐하면 남의 방송보다 자꾸 아니 이게 공중파에서 할 얘기와 진영 방송에서 할 얘기가 예.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근데 자, 아니 이제 평상시 때도 외전 나가시면 해날 이야기 가끔씩 하시는데 어제는 시작과 끄트머리쯤에 그러면 다 얹으셔가지고 자, 권순표 앵커님, 권순표 옹 권순표 옹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1번 서로 이렇게 이게 돼야지. 그럼요. 실제로 여기 지난주에 외전은 안 나오셔가지고 예. 좀 허전했다. 이게 이제 새날 방송과 연계해서 보는 방송인데 그럼요. 그걸 못하게 막다가 예. 자기가 가로막을 이야기가 아니었네라고 좀 급하게 그럼요. 또. 왜냐면 새날 보는 분들이 외전을 즐겨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쓱 바꾼 거 입장을. 에이 양반아. 저건 이제 전문 용어로 교활하다. 자, 간사치사판쓰다. 아니 근데 권순표 처벌하니까 뭐 수십 명이 이렇게 자기가 권순표라고 그러지. 저 사기꾼들은 뭐라 내놓죠. 왜 자기가 권순표가 되는 거야 지금? 감사해요. 네. 이분들은 뭐 누구 1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 이런 식인 거.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1번 치고 너무 내가 훌륭한 조국이다라고 1번 치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언론 그럼요. MBC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MBC 유튜브가 세계 1위 찍었대잖아요. 그렇구나. 자, 어쨌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나머지 이야기는 새날에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준비한 거죠. 예. 오늘 방송을. 근데 사실 그 시간대 할 말이 없으셨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더 들어가서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권순표 앵커께서 유승민 의원과
꽤 그 친분이 깊답니다. 그래서 아. 어제 방송은 유승민 의원들 꼭 보라고 한번 권하겠다. 보든 말든 건 본인의 자유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안에서 생각하다가 밖에서 봐주는 견해에 대해서 머리가 확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내가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보보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통찰력을. 그래서 이건 꼭 봐야 된다. 근데 좀 보라고 권유하겠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진짜 꽃놀이패를 준 거예요, 이제.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예. 탄압받는 자의 이미지는요. 예. 윤석열이 망하는 순간 그 양반은 대선 주자가 되는 거죠. 탄압받는 이미지는 있는데 굳이 탄압받을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런가요? 예. 자, 그럼 질문.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로 정해진 것 같고요. 예. 심지어 결선 투표까지 준비하고 있다.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위원회를 거치긴 해야 됩니다. 전국위원회가 800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전국위원회 거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자를 때도 전국위원회 2번 소집했습니다. 그 통일 주체 국민의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그 18년 전에도 예. 민심 여론조사를 도입을 할 때 예. 의총을 2번이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청회도 열고. 그럼요. 근데 지금 의총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너무 강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뜻이 너무 강하고 이미 이제 이거 의총이 필요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74명의 국민 공감 공부 모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진석이 결정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74명 주요 멤버들에게 내부 회람이 돌았을 거예요. 아마 74명 단톡방 있을 겁니다. 뭐 조만간 그 단톡방 내용 털리면서 기사 빵빵 터집니다. 핵심 분들은 그 단톡방에 있을 건데 아하. 그 국민 공감. 그래서 국민 공감만 동의하면 굳이 의총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당은 국힘당이 아니라 국힘 내 국민 공감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국힘은 국민 공감 74명과 거기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연락도 못 받은 41명과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74명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 41명은 버릴 카드다. 그래서 의총도 굳이 필요 없이 국민공감에 통보를 했고 국민공감에서 동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가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뭐 네. 헛소리 하시던데 엊그저께 네. 어저께도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과정을 싹 생략해버려요. 그럼 민주주의는 무척 복잡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걸 위인설법이라 그러잖아요. 유인선 관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지금 이거 위윤설법이에요. 그러네 진짜. 위윤설법. 새로운 말은 만들어줘야 돼요. 윤석열이 오다 주면 다 되는 거로 우린 추정을 하는 거죠. 야 위윤설법. 위윤설법. 언어의 마술사. 예, 위윤설법.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당권 장악, 다음에 공천권 장악 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권이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 공천권 장악하고 총선에서 일정 정도 성과 낸 다음에 그다음 한동훈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 심판 안 받으려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 예. 어. 그거의 목표가.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쌓여서 예. 숨어있던 샤이보스는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 사람들 저는 중도층이 자신들한테 돌아올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보면요. 그 윤석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60대 이상밖에 없어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60%가 다 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뭐 41% 나왔니 44% 나왔니 그거 개뿔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제 평균 소득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중간값을 따지잖아요. 경제에서도. 왜냐하면 그 100명이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이재용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이재용 들어오기 전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던 사람이 이재용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한 3억씩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명이 실제 소득이 늘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지지율은 40% 나오지만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지지율 때문에 평균 지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 생산적 노동력, 실질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실제 경제 활동하고 예.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예. 전체 지지를 올리는 평균이 거기 때문에 한 4, 5%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참. 그래서 평균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50대까지 우리 사회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지율 변동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무슨 의미까지 있냐면 50대까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요. 60대 분들은요. 그냥 가던 길이 편한 경로 의존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가던 길 편해서. 예. 그냥 여기로 가. 여기로 안 가면 쪽팔려서 어떡하니. 참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을 일반 상식적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중도층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중도층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진보는 진보끼리 술 마시고 중도는 중도끼리 마시고 보수는 보수끼리 마십니다. 이게 그 인류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미국 이런 데 가면 그 큰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클럽을 가잖아요.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 화인종은 화인종끼리 놉니다. 왜 그 2층 버스를 타도 위에는 흑인들 올라가고 예, 아래는 그게 백인들 타고. 인종차별적 개념이 아니라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뭐. 근데 이제 중도층은 중도층끼리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야지 식사나 술 먹는 것도 맛있는데 자, 중도층 사람들 이상할 거예요. 야, 우리 주위에는 이미 다 돌아섰는데 저 지지율은 도대체 어디서 올라갔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당권 주자라고 나온 사람 중에 예.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 예. 그래도 그 사람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힘 당원들 말고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그 중에 개 중에 낫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유승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유승민이 갖고 있는 뭐 이런 조사도 그렇지만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캐릭터가 그나마 국민의힘을 살려줄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김장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는 거잖아요. 예. 김장철도 끝나가는데 끝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김기현 내세우겠다 하고 또 권성동이 등장을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안철수나 나경원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서구력이 없어요.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그 봐줄 필요가 있어요. 김기현 여기는 그 친윤보다도 그 친윤 호소인 같아요. 친윤 호소인. 예. 장제원이 붙어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서 친윤이 되었다. 그리고 장제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친윤 호소인에서 완전 친윤이 된 거죠. 자, 나경원은요. 본인은 친윤을 선언하지만 윤석열 쪽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다음에 권성동 있잖아요. 이건 뭐 완전 친윤이죠. 그 4인 멤버 중에 하나 아닙니까? 4인 그 오찬 멤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권영세가 있어요. 권영세는 지금 본인 나가기 싫어하는데 김기현으로 약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미 장제원은 손 잡아버렸는데 장제원이 김기현하고요. 지역 행사하는데 김기현만 갔더만요. 예. 그런데 자, 여전히 권영세 카드 살아있고요. 그다음 안철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윤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간 나경원 하나밖에 없어. 나경원도 친윤 호소인 아닙니까? 친윤 호소인인데 일단 저쪽에서 나경원은 벤치를 놓은 것 같아요. 예. 나경원 주머니 세탁 가봐야 돼. 벤치 있는지 없는지. 뭐 비속어를 이렇게. 아, 세탁 간다가 비속어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표준말이었어. 뭐 표준말이에요. 그게 무슨 센탁 간다가. 그래? 네. 아, 세탁 간다가 무슨 말이지 근데? 나도 모르겠다. 세탁 가서 이런 한 대씩이었는데. 자, 그거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나 세탁 간다는 뜻을 아는 분들 1번. 그럼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김기현, 권성동 요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살아남는데 김기현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방어선은 100% 당원 투표로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의도 연구소가 훌륭한 연구소거든요.
훌륭한 연구소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입니다. 꽤 잘 맞춰요. 연구 능력이 민주연구보다 좀 낮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왔던 그 자기들 내공이 있기 때문에 7대 3이었을 때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정보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그 연구원들 여러 명 잘릴 수 있으니 추정컨대 7대 3이었을 때 유승민이 이겼어요. 8대2 9대1로 돌려봤는데도 이겼다라고 하는 후문 아니에요? 야, 정말 난감하네. 예. 그래서 이제 10대 0으로 갔는데 자 10대 0으로 가면요. 유승민이 질까요? 이때도 5대 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결선 투표 간 거예요.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유승민이요. 계속 장사하다가 출마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출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탄압받는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그 당이 지금 국민공감당이 민주적 정당과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난 너네 당하고 같이 안 할래 이제. 와, 이제 그 탈당 밑밥 빨기 뭐 이런 정도?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유승민이 출마를 안 한다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거나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무척 불리한 상황이에요. 걔 중에 제일 나으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거나 권성동이 된다고 치면은 저 정당이 김기현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극우 포지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말 자체가 황교안급이 되고 얼추 있잖아요. 좋다, 쥐야죠 좋다죠 우리는. 권성도 마찬가지고. 예, 권성동은 뭐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아우 나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버님 그러고 인사할 뻔했어요. 많이 나이가 좀 들어보셔. 아버님 친구분을 만났나고. 만났는데 아는 척 안 하셨어요? 아, 제가 벽 보고 있었죠. 살짝 돌렸죠. 일부러? 계속 전화 받고 있더라고 본인은. 꼴도 보기 싫다 이거지. 아니, 저를 못 봤어요. 저를 못 봤고. 아니 의원님이 고개를 돌린 이유가 보면 애매하잖아요. 서로 얼굴을 아는데, 알기 때문에 네. 인사를 할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뉴스 회전 하는데 김행이 제 앞장면에 나와요. 그리고 또 만나셨어요? 거기서 만나죠. 인사했어요? 안 하죠. 아이, 뭐 그런 사람을. 왜 안 하냐면 저는 그분이 저하고 인사할 군번이 안 돼요. 정치가 너무 하수야. 하긴 그렇지. 예. 정몽준한테 붙었다가 계속 그 길로 오고 있는 사람인데. 예, 우리 지역에 그 대학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이렇게 가시다가 동네 유치원에가 안면 있다고 한테 걔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네. 어제 왜냐면 얘기하는 거 쭉 봤어. 이 룰 미팅 갖고 거기서 제일 이상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들이 룰 미팅을 당원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김행 그분이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정치 선진국이죠? 정치 선진국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맞네. 거기는 그 all 나승 몰아주기 아니에요. 선거인단 한 명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거인단 뭐 4명 5명 가는 역사상 보기 드문 제도예요. 그러니까 득표가 많아도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득표를 이기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소선거보다 더한 제도예요, 그게. 근데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는 당원 100%로 그 전당대 당대표를 뽑는다. 대선 후보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후보 당원들이 투표하거든요. 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윤설 법이네 그게. 예, 그러면서 미국 예를 들어요. 당권은 당원에게, 그 다음에 선출직은 국민에게. 그거 우리 30년 전에 우리가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당원하고 우리 당원은 지금 예를 들어 독일 3인당은 40만 명이라 그래 당원이. 숫자를 세잖아요. 독일이나 유럽의 당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계속 당비를 냅니다. 당 활동을 해요. 우리도 지금 당원 120만이라 그러고 국힘 80만이라 그러거든요. 예. 유럽 당원입니다. 유럽식 당원이고요. 미국은요. 당원은 오늘 갖고 투표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게 당원이에요. 그리고 투표 끝나고 나면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의 유권자 개념은요. 우리는 다 그 천부적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유권자 아니에요. 미국은 갖고 자기 등록해 유권자거든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지. 예, 우리 당원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선거인단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유권자가 됩니다. 그냥 갖고 투표하겠다면 당신은 유권자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덜 민주적이고 덜 휴머니즘적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당원 100%인데, 아니 미국은 당원 100%가 선거인단 개념이에요. 그냥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면 당원이 된과 동시에 당원이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명분 만들려고 온갖 것 갖다 쓰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미국의 거예요. 당 대표나 대선 후보 뽑는 개념은 국민이 가서 선거인단이 돼서 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100%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바보들이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속전속결로 당원 당규 바꾸는 거. 그러면서 그 미국 보세요. 당원이 가갖고 뭐. 자, 이야기 좀 더 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죠. 김기현이나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다수 출마를 해가지고 실제로 유승민이 출마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 안 뺏기겠다 이거죠. 예. 유승민은 1대1로 완타치를 깨자고 하는데 쟤들은 패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8대 1로 싸우는 거죠. 예. 진짜. 아니 원타치 깨자는 표준말이죠. 아니요. 어? 유승민 1대1로 현피 뜨자. 뭐 우리들은 뭐 표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터치 3강냉이. 원타치 우리 어렸을 때 원타치 17 강냉이 그랬는데. 참.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말 고도의 뭐 국민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아, 이 당 괜찮아졌네가 아니라 예. 완전 꼴통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복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하고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어제 거기서 얘기하다가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이게 플랜 B가 작동이 된 겁니다. 원래는 플랜 A였었거든요. 플랜 A는 국힘이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윤석열 쪽으로. 그래갖고 막상 들어와 봤더니 정치인들이 허접하거든 다. 듣보잡들이거든.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정치인들이 다 풀이 눕듯이 엎드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가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아, 내가 접수한다. 예, 접수한다. 근데 그 지금 접수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접수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게 김한길 대표가 할 일이 좀 없어졌어요. 김한길 대표의 영입, 근데 이제 여전히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의지한다고 그렇게 들리니까. 자, 나가서 당을 만드는 구도, 그러니까 국힘을 흔들어서 이준석을 아웃을 못 시키면 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제껴놓고 보니 유승민만 깔짝거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끼면서 국힘을 통으로 먹을 수 있겠구나. 예? 여기 한 80%까지는 왔죠, 현실적으로. 80% 왔죠. 그리고 이미 74대 41로 나눴기 때문에 74명이라고 하면은 60%, 65%, 그 다음에 나가는 41명은 의미도 없어요. 어제 그저께 이제 유승민 의원이 MBC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0명 검사가 줄을 서 있다. 자, 지금 이제 그 당에서도 이제 그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검찰 출신 인사로 요직에 이번에 임명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와. 이분들 그 언제 이제 4월 10일이니까요. 뭐 120일 전 뭐 6개월 전, 3개월 전 이 규정 적용하면서 줄줄이 나옵니다. 언제 내년 말에. 그리고 이분들 다 공천 받아요. 영남과 강남 서초, 송파에. 배현진 의원님 조심하세요. 그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그냥 조심하세요. 계속 더 나갈 뻔했네. 한동훈 간다는 소문이 있구나.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송파에. 모르게 나왔어요. 이럴 때는 주요 과연 이것이 제가 한 말씀입니까?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 그러죠. 예, 방언 터진 건데. 그래서 자, 이분들을 지금 40명 세팅하니까 41명이 이제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플랜 B로 갔어. 자, 그럼 이제 유승민의 플랜이 작전이 들어가야죠. 유승민의 플랜 A는 당대표 출마입니다. 플랜 B는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잔뜩 흔들어놔요. 그렇지. 예. 그래서 유승민의 시계는 멈춰 있다, 지금. 유승민의 시계는 4월서부터 작동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내기하시는 거예요? 유승민 예.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출마할 것 같은 계속 그 바람을 용기를 피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3월 달이죠? 예, 내년 3월 얼마 안 10일인데요. 남았네. 3월 10일인데요. 여론조사들 지금 양쪽 다 빡세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당선 가능성이 확실할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떨어지면 그 너무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게 나가기 때문에 안 납니다. 그게 플랜 B. 예. 그러니까 최대한 유승민은 박해를 받아야 돼요. 지금 박해 이미지죠. 아하. 예. 거의 순교자 이미지. 예. 그 박해 이미지에 이제 또 그 이 언론 설파를 해주고 있는 언론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또 이제 약간 살짝 외면적으로 이제 계도된 이현주 의원이 세게 해주고 있잖아요. 야, 이현준 요즘에 거의 민주투사던데? 예, 투사요. 윤석열 씨 당신 놀리면 다음에 똑같이 수사받아. 예, 그 5년 이야기 뒤에, 하더라고. 5년 뒤에 어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승민 의원은 이거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밀려나는데 이 룰을 바꾸는데 왜 당의 의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이게 국힘 정당 제대로 된 정당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유승민 의원은 혼자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도 얘기하고 있지만 당의 의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지금서부터 유승민 의원이 요 방송 어제 MBC만 보지 말고 이 방송도 좀 봐야 됩니다. 41명을 일단 전화를 다 돌리고 만나세요. 근데 41명 중에 비례가 많아요. 예? 비례가 많습니다. 비례도 많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명단을 드릴 테니까 연락이 오시면 명단을 드릴 테니까 국정조사에 동의한 국힘 의원들 국정조사에 동의한 국힘의원들이 46명입니다. 220석 중에 아, 그러네. 맞다. 예, 그러네. 220석이란 말이에요. 요 숫자에 민감해 숫자 방정식을 잘 풀어야 돼요. 46명이 동의했는데 그중에 비례 의원들이 많고 누구든 거기에서 46명이나 41명 중에서 깃발을 들고 결행을 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는 거군요. 예. 대가리가 없는. 근데 그 대가리는 예. 중간 보스가 되든 중간 보스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왕 보스는 이준석, 유승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이 이래 쓰겠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의원들을 규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지금까지 박근혜 때도 한번 축출당한 적 있잖아요. 북한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예, 고난의 행군을 겪었죠. 그때 막 공천장을 뭐 난리네 만에 해가지고 막 시간 끌고 결국은 막 탈당하고 막 이 과정이 예. 있었잖아요. 유승민이 아직까지도 근데 저쪽에서는 그냥 배신자 이미지가 있고 이쪽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대가 좀 약해 보이는. 맞습니다. 밑에 한번 제대로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유승민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있고.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그쪽에서 근데 저 같으면은 네. 지금 유승민을 떨어뜨리려고 당원 뭐 개정하는 건 두 번째고요. 경기도지사 떨어뜨리려고 뭐 김은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안갚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유승민이 세게 싸웠어야 되는데 네. 그때도 좀 뜨뜻미지근 껄쩍지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변죽만 울리다가 그러니까 그 유승민 내에서 지금 두 개의 견해가 있어요. 싸워서 진짜 과감하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당선되면 땡큐고 장렬하게 전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고 나갈 듯 하면서 당의 이 불공정성만 알려주면서 결국 나가지 말자. 나가서 떨어질 때 이 데미지가 많지 않냐.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나갈 필요 없다. 나갈 필요 없다. 예, 나갈 필요 없다. 당대표 돼도 당신 뜻대로 못합니다. 유승민은 전 의원 듣고 계시면 1번. 예.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이 방송을 쭉 보다가 뭔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7시에 정봉주 TV에 또 오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들고 연결시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제가 이제 어제도 그 MBC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초조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승민의 시간이 3월 10일 이후에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열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유승민의 열차는 내년 3월 말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엔진에 시동을 넣고 출발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죄송합니다. 이럴 때 민주당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옵니다. 뭔지 알아. 나는 알아. 무릎을 딱 쳐요. 이래서 내가 정봉주가 자기 방송에서 유승민의 시간표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이래서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짝 팁을 좀 드리면 네. 정계 개편에 예. 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예. 내년 3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예. 딱 총선 1년 남은 시점에 예. 민주당이 뭘 할 것이냐. 뭐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의
뭐 이 그 무슨 거미 그 막 이제 거미 춤추는 거죠. 청룡 언얼도 뭐야? 청룡 오늘도 어. 조자령 헝칼 춤추듯 예. 휘두르듯. 휘두르듯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음. 유승민은 오히려 선택지가 무척 넓어졌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역사라는 게 예. 저쪽에서 풀파워로 때리잖아요. 예. 그럼 저쪽에서도 다시 반격이 들어올 거라고 긴장하고 있을 때가 예. 칼을 칼집에서 빼기 전이 예. 상대방을 가장 긴장시키는 음. 거예요. 지금 주가가 가장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 풀파워 때울 때 어. 그럼 그 풀파워로 쓰기 때문에 몸이 굳어 있거든요. 엄청 굳어 있을 거 아니야. 살짝만 피해도 지힘에 자빠집니다. 저기는.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그 저거 보면 이병 보면 음. 거기서 이제 연기의 달인 성윤모가 성윤모 이병이 나오잖아요. 예. 이병 성윤모. 그 성윤모 버전으로 유승민 의원님 화이팅. 아이고. 자, 결국 유승민이 빠진 상태에서 예. 당권 경쟁을 하게 되면 예. 자기들끼리 또 자존심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유승민을 한번 빙의해 봤어요. 음. 너무 재밌어. 앞날이 보이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선 앞날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외전 보시고 오늘 새날 보시고 그리고 저녁에 정봉주 TV 보시고 쭉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에 가면 이 오디오를 문서로 전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몇 번 보고 읽으세요. 그러면 앞날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니 프라님도 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까 눈빛이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다 보고 계신 것 같아 앞날을. 아니 그 지금 저 진보 진영의 천공 우리 예. 봉도사께서 그럼 거기 누가 당선될 거라고 예. 보세요. 차라리 그 예언을 해 예. 인증을 하시게요. 아 여기요? 어. 여기 무조건 김기현을 가는 거죠. 그럼 김기현이 된다고? 예, 김기현이 되죠. 아이고 좋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그 전까지는 천공보다 내가 한 수 위다 그랬는데 이제 바꿨어요. 그냥 만공하면 조금 위 같아서 10만공. 10만공. 아니, 그럼 그건 100만공으로 하시죠? 천공이요? 1000만공으로 할까? 자, 아이고. 참. 이렇게 합시다. 예. 진보 진영의 예. 천공 예. 억공 선생. 억공. 억공 선생. 억공 스승. 김기현이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장재훈이가 예. 사무총장 하려고 김기현이랑 세팅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바람머리를 하는데 어. 바람머리 하는데 요 변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재훈이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무조건 대통령의 저는 그 재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대통령의 재가는 권영세 카드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권영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봤을 때 김기현은요, 뭐 그 고래고기 선생께서는 예. 국민적 공감대 자체가 아예 없는 캐릭터에 가까워요. 음. 그러니까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은 장재훈 지가 나서지 또 윤핵관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김기현 세팅해가지고 공천권 사무총장으로 휘두르겠다는 거고. 왜 김기현 쪽에 대통령의 뜻이 많이 안 가 있을 거라고 보냐면 11월 29일 날 그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 29일 맞을 겁니다. 29일 날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 김기현을 만나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죠. 그리고 끝나서 9시 이후부터 주호영을 만납니다. 근데 주호영은 이때 11월 29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나와서 12월 2일인가 대구에 무슨 심포지움 가갖고 대통령의 아니 이번 당대표의 자격으로 당대표의 자격으로 세 가지인가를 얘기해요. 공천에 공정하게 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올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이 그 얘기를 듣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올 사람, 나를 왜 공개적으로 지지합니까? 이러고 조롱을 해요. 주호영을. 그런데 김기현은 이날 만나서 3시간 동안을 식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기현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기현한테는 아무런 언질이 없었을 것이다. 왜? 까였다. 왜? 언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을 터인데. 그게 표가 되니까. 예. 그런데 언질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 분석을 쭉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이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은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으로 낙점하지 않았다. 요 무렵에
한동훈 차출서 갖고 막 버럭 화를 낸 거거든요. 대통령도 화를 냈어요. 한동훈은 그렇죠. 부인했고. 아직 정치할 뭐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차출소를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보수 패널들이. 그럼 윤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심은 지금은 이제 반은 김기현한테 가 있는데 네. 저는 여전히 권영세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권영세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아직 그 결정을 안 하고 또 급부상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원희룡. 원희룡도 지금 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흘리는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예.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예. 뭘 보통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장관 자르기. 자, 그래서 내 편, 내 똘마니도 와그닥닥 다 나와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결선 투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정치에서 어설프게 보고 배워갖고 그렇지. 장제원과 아,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만 날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철규가 총괄 간사 아닙니까? 71명. 그 71명이 74명이죠. 윤한홍이 안 들어갔지, 권성동 안 들어갔지. 그다음에 그 장제원 안 들어갔으니까 총 74명의 국민공감이 여기에 국민공감 결정하는 게 그 이철규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4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데 권성동도 있지만 74명은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철규가 어느 날 갑자기 권영세 올시다. 이러면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또. 그 대통령은 누구라고 하는 도장을 안 찍을 수 있다. 이미 우리 편이 되는 쪽으로 간다 나는. 그리고 그중에 결선해갖고 김기현이 되든 권영세가 되든 권성동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계약진하면서 우리 그룹을 조금 더 볼륨 있게 땡땡하게 좀 뚱뚱하게 좀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후보들이요. 예. 그냥 ETC예요. ETC 기타 등등이야. 어. 그러니까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면 다 잡이란 말이에요. 잡. 음. 이렇다 보니까 예. 고민은 크겠네요. 차라리, 그래서 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누구다라고 하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장제원 후보 자기 장사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김기현한테 뜻이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명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대선 때 미 CIA가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다 미국의 뜻이 너한테 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 시그널을 다 줘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경쟁시키면서 충성 경쟁시키면서 그렇죠. 이제 그러나 우리 그룹에서 하자. 그 차라리 나는 이렇게 될 바에 윤석열 씨 본인이 출마하시지. 그럼 대통령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겸직으로 만들면 되지. 아 그렇죠. 그래 당 대표가 아니라 총재하면 되지. 지금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그 정도 못할 것도 없잖아요. 맞아. 시진핑처럼 하면 되네. 그럼, 시진핑이 공산당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공산당 소위장이고 당 주석도 하고 주석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뭐 보고 있으면 본인이 출마를 하시죠. 이 정도 할 거면은 당 대표하고 대통령을 겸직한다. 한동훈 왜 저거 했는지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한동훈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으나 그래서 지금 당 대표들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고 당 대표가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낙연 지지율 까먹었죠. 그래서 지금 당 대표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천권을 주고 실질적으로 스크래치가 안 나면서 쫙 자기 이미지 관리하도록 한동훈을 뺐다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이 여기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아,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어, 쟤네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자체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총선 출마부터가 엄청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그러면 뭐라고 복창할까? 성윤모 버전을 한번 갈까요? 장관 한동훈. 참. 자, 알겠습니다. 대략 이제 윤곽이 나오네요. 예. 역시 정치 천재 억공 선생. 아,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누가 되는 건 관계가 없고 억공 정봉주 봉도사보다 억공이 더 나은 거. 훨씬 더 있어 보이네요. 억공. 우리 연구소 이름이 봉연구소입니다. 봉연구소. 근데 그래서 저는 유승민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한번 만나고 싶어. 제 눈에는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유승민 연락해 보세요. 뭐 연락처 하는 건 서로 뭐 금방이죠. 아니 알고 있어요. 예. 오늘 끝나면 문자 한번 보낼게요. 근데
직접 만나는 거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17대 때 제가 패대기를 쳐버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아우 재밌어요. 근데. 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니,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이야기가 있잖아. 예.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야지. 예. 지금 노조 부패 척결하겠다, 지금. 음. 사실 약자 때리기라는 건 가장 비열한 방식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만 때리고 있으면은 음. 온 나라가 난리 났을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약자만 때릴 수 있냐 같은 이야기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제 거기 재미 들리는 거죠. 한번 때려봤더니 진짜로 무너지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잡아뜨려 놓고 이제는 바라고 있잖아요. 예. 아주 비열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법치를 강조했던 히틀러, 그 독재자들은 늘 법치를 강조하거든요.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죠. 예, 그런 법치를 강조하면서 이걸 보면요, 연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정서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정적 정서는 어디에 가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화물연대가 대표적입니다. 네. 화물연대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대화하면서 파업을 질질질 하지 말고 파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갖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들어갔으면 국민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물연대 이 화주들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문제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홍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이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냐라고 조중동이 떠들어대니까 국민들 여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연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보다 10% 정도 더 높았거든요. 그걸 때려잡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니까 재미가 붙은 거죠. 아, 우리 사회의 국민들 정서가 실제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물연대 그 파업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ILO에서도 그 관계하면서 관심을 갖고 견제하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국민들 정서는 가 있고 저걸 법치주의와 원칙으로 치장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지금은 노동자 파업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뭐 철거 반대 운동, 그리고 지금 촛불에다 이 자태를 갖다 들이댈까요? 자기에 반대되고 있는 세력들을 쳐냄으로써 첫 번째 국민적 공감도 일정 정도 없고, 두 번째 지지율이 올라갈 곳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자를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무척 강합니다. 사회 정의가 어디 있고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앙지검장 했던 이정수인가요? 예. 그분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 전문을 보니까 원칙대로 FM대로 영장 발부받았고 영장 치려고 그랬더니 다리를 뭐 책상에 올려놓고 쇼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성윤이고. 이성윤. 지금 이정수죠. 이성윤 그 지검장. 지금 이정수는 아니죠. 예, 지금 이정수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예. 대장동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이정수예요. 이성윤이죠. 그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정수였다. 이정수. 옛날에 문재인 옛날에. 정부 때. 예.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지율에 일단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올라가니까 재밌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지지율은 못해도 60%는 돼야 돼요. 정상이라면. 근데 못하는데 3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이 완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올라가는 지지 착시 현상. 예, 착시 현상이죠. 지금 오늘 어저께 나왔던 디지털타임스하고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요. 예. 30대 40대는요. 20%대 20%대. 밑에. 그러니까 20%대 초반. 예. 아니 그리고 반대가 74%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여기부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검찰이 느닷없이요. 성남 FC 지금까지 대장동 얘기했었거든요. 성남 FC에 가서 관련해서 소환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왜 그랬을까요? 무척 내버려서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지지율 40% 넘으니까 어디선가 오달 받았을 거예요. 이제 때려도 돼? 예.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모자랍니다. 생각이. 예. 지지율은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닌데 예. 이 지지율 올라가는 건 명백하게 한계가 있어서 예. 다이어트 할 때 요요랑 똑같은 현상 겪을 거예요. 예. 더 이상 안 오르거나 악재가 있으면 또 빠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유튜브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그 정규제 TV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40% 넘어갔는데 곧 80%를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 다 죽이고 예. 해라. 아니 어?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어. 다 조건이 첫 번째 빨리 이재명을 쳐라. 참, 아이고. 왜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치냐는 이 비판 소리가 많다. 두 번째 돈 갖고 공천하는 걸 잡아라.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갖고 공천하는 거 잡으라고 하는 거 같고 노조 치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노조 치는데 노조 돈 먹고 어쩌고 저쩌고 노조 불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주자는 정치인 불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얘기한 걸 다 지킨 거야. 자기 생각은 없는 사람이구만. 아니 이재명 빨리 쳐라. 그다음에 돈 주고받고 하는 공천 시스템을 개혁을 하면 지지율 80%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천공스승 얘기만 듣는 게 아닌가 봐요. 참. 그래서 이재명 소환은 저쪽에서는 지지율 40% 올라가니까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 올라간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치면요. 지금 소환했거든요. 저 소환에 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면 조사했던 걸 좀 기억하고 있고. 그럼 이재명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요. 서면 조사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예, 막히다 없죠. 보니까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성남 예. FC라고 하는 이미 그 무혐의로 끝났던 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제3자 뇌물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웠던 것 중에 가장 어접한 게 성남 FC예요. 아니 성남 FC한테 제 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성남 FC하고 어. 막상막하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그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그것도 허접에 1등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재명까지 때려주면 예. 지지율 뭐 60% 올라간다, 뭐 70%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 진보 쪽 국민들 다 죽이고 하라 그러세요. 참 미친놈들 진짜. 뭐 고스톱치냐? 예. 뭐 죽이면 연사 금지 이런 거 하게.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뭐 정치 보복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우리 쪽 진영에는 먹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와닿는 느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없어요. 실제로 무능한 게 문제예요. 그 이자가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화끈하게 뭘 할 줄 알았더니 그 화끈하게라는 게 정치 보복이 돼버렸고 사실은 윤석열 자체는 무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국민들한테 이미지일 거예요. 하는 말마다 무식하지. 근데 그 무식한 자를 데려다가 기득권들이 얼굴 마담으로 쓴다는 거지. 예. 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영어 같은 거 엄청 남발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게끔 예. 만드는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요. 윤석열이 지금 정치 노름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위기적인 상황이 이제 당에서 그 얘기하는데 잘 안 먹히는 게 그 첫 번째가요. 영끌 그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젊은 세대. 영끌 주식 투자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영끌 그 아파트 매입한 친구들이에요. 이거 지금 못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5,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1년 되는 시점이면 이게 이제 파산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경고음이 울리고 있잖아요. 그다음 무역 수지 적자, 경제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IMF에서 지금 예의주시해서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토요일 저녁에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내년 중반부에 밥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밥솥 들고 나오면서 밥솥 두들기면서 이게 다 죽게 생겼다. 그게 민생이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생 생활 투쟁이 붙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위기 상황이 옵니다. 지금 뭐 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 받고 이럴 때 지들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주화 이후에 예. 내년이 가장 저성장하는 사실상 성장하지 않는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성장을 해야지 체감은 0%라는 거예요. 네. 1%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성장이거든요. 경제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촛불로 무너뜨렸지만 이번엔 밥솥으로 무너뜨린다.
이게 아이고. 밥솥 들고 이 국자로 깽깽이 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정치 투쟁이 아닌 생활 투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결정타를 날린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예요. 문재인 케어 폐기하겠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시간 늘리겠다. 네. 요것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임팩트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이거는 윤석열 스스로가 이 타이밍에 입고 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데 노조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아니, 어르신들이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CT하고 MRI 찍는 걸 못하게 하면 어떡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인데 그렇게 다 박박 긁어봐야 2천억 아끼려고? 네. 이미지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MRI 그 보험 안 되면 진짜 돈 많이 내야 되는데. 한 4, 50만 원 내야 되고요. 예. 문재인 케어 때는 한 4, 5만 원 정도, 한 10배 차이 납니다. CT도 비용 많이 들 텐데. 한 3, 4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10배 차이 납니다. 노인 어르신들 그 우리나라 노인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 없어요. 근데 노인으로 될수록 근데 나 가끔 가다가 말을 좀 옆으로 세면 가끔 가다가 TV에서 60대 이상 노인 어르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낯설어. 그게 아니고 예. 청년이라 하면 20, 30대가 청년이고 예. 중년은 지금 40대, 50대, 60대까지 봐주는 게 맞죠.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중년으로 보여요? 청년으로 보여요? 청소년으로 봐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누가 이번에 어디 강의를 갔더니 왜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그래갖고 내가 철이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의원님 그건 철이 안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동심의 세계를 잃지 않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막 박수 쳤어요. 극찬을 한 거라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초심이네.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참. 예수제자가 네. 예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스승님, 어떤 자가 천국의 문을 두들깁니까?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 동심을 잃지 않는 자가 천국의 문을 열지어니 곧 억공 스승께서 천국의 문을 열 것이다. 자, 마지막에 이제 좀 해볼게요. 예. 너무 딴 데로 가셔가지고 잡아 끌어옵니다. 예. 지금 23일 날 예산안 처리하겠다가 지금 국회의장이 예. 못을 박은 거거든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4%까지 낮췄잖아요. 법인세. 예. 그게 의장의 절충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예비비로 해라. 위헌적 시행령은, 위법한 시행령 통치는 예비비로 해라. 그거 한 4, 5억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안 받았어요. 의장 절충안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 안 받을 때 예를 들어 패를 던지잖아요. 자, 나 거부하고 내 패 이거야. 자기 패를 까잖아요. 국힘 뭔 패를 깠죠? 대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이 협상을 할 때 예. 대통령실이 좀 소위 말하면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은 25%에서 22%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고집하면서 한 발도 안 물러나요. 결국은 대통령실이 문제네. 대통령실이 이 문제인 협상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는 민주당 안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거지. 아니, 민주당 안으로 안 하고 민주당의 절충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해요. 구태했어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절충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국힘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노동자 때려잡자 또 그러겠지. 아이고. 참. 밀릴 때마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은 대폭 삭감해버린 서민 예산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시키면 증액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절충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건 내년 경제 전망이 최악인데 윤석열은 신경 안 쓰고 있다. 신경 안 쓰고 이 있어요. 지점이 예. 언론상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뚜껑 밥솥 투쟁으로 가는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게. 근데 영끌주택, 영끌주식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버블 붕괴가 되고 나면은 네. 경제가 폭삭망하는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 은행 하나 이런- 파산할 예. 수도 있잖아요. 일본이 IMF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지금 탄탄해져서 무척 인프라가 좋고 파운데이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갈 위험성은 없지만 저성장 구도가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구조하고 저성장 구도가 되면서
진짜 은행권이 파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뭐라 그래요? 아몰랑 모르고 아유, 관심 안 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대통령이란 자가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한 거 처음 봐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이 밥솥 투쟁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IMF를 이겨냈던 것은 모든 국민이 김대중 정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다 알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못한다, 무능하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60% 정도 되는 시점에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백약이 무효예요. 국민들 똘똘 뭉친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야당 당수하고 그 영수회담을 해야 돼요. 아유, 참.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앉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갔다 오자마자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타도 이 얘기 못 하잖아요.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성공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겠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 머리 맞대기로 했다. 예.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아니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 FC의 후원을 받은 거를 갖고 수사를 내버리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아니 근데 지금 자막이 내년 경제 전망이 최악인데 윤석열은 신경 안 쓰는 듯 저것을 푸른 나무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오, 참 훌륭하시다. 뭐 훌륭까지요. 뭐 저거 누구나 하는 거 윤석열만 못하지. 다 전권해. 예, 근데 왜 종을 쳐요? 아니요. 잘못 쳐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오늘 저녁에 7시에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가지고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예. 또 이야기해드리는데 예. 또 다른 신박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 유승민과 전당대회 이후의 과정을 어제 MBC에서 60%까지 했고요. 오늘 80%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20%는 정봉주 TV에서.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여러분 느끼셨다면 이 방송은 좋아요. 또 새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이제 MBC, 새날, 정봉주 TV에서 어마어마한 진보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좋습니다. 자매 방송. 예. 웃기고 있네 계열사지. 자, 농담이었고요. 자, 정치천재 정봉주 38 광땡 방송 마치면서 새날은 이따가 4시 한 40분 정도에 오고요. 의원님은 이따가 정봉주 TV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